여러분, 혹시 한국 땅에 경찰차도 못 들어간다는 폐쇄된 마을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안에 2,000명이 넘는 중국인 신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조직이 중국에서 이미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국제사이비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한국 정부의 눈을 피해 거대한 자산을 사들이고 마치 국가 속의 국가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2024년 5월 조선일보의 고발 보도로 세상이 처음 알게 된 강원도 횡성의 수상한 마을. 경찰이 손도 쓰지 못하는 이곳. 그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제 사건 미스테리 루디입니다. 1989년 중국 흑룡강성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조유산 62세. 그는 중국의 이단교회 호안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새로운 종교의 개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왜곡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자신만의 방식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주장을 합니다. 나의 두 번째 부인 양향빈이 재림 예수다. 그녀가 하나님의 화신이다. 라고 말이죠. 황당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전능신교, 일명 동방번개라는 종교를 창시했고 신도들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중국 흑룡강성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불법 종교 집단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더욱 심해진 것은 2012년입니다. 중국 베이징시가 대대적으로 단속을 시작합니다. 사교와의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말이죠. 조유상과 그의 추종자들은 도망쳤습니다. 해외로, 특히 한국으로 말이죠. 왜 하필 한국일까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출입국 관리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나라, 그리고 난민 신청이 가능한 나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능신교 신교자들이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약 1,000명. 그 이후 더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한국 내 전능신교 신도는 약 2,00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명. 한국 땅에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집단 거주지를 만들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삽교로 60-30 구 유토피아 유스 호스텔. 처음에 여기는 평범한 호스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5월 조선일보의 보도 전까지 이 마을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 마을은 약 7만 평의 규모,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약 2,923평의 거대한 복합 건물입니다.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평일 기준 100명 정도, 하지만 주말이 되면 600에서 700명. 600명에서 700명이 한 곳의 집단으로 거주합니다. 한국의 어느 마을에서 외부인의 눈을 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급자족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호텔 운영, 주유소 운영, 공업사 운영, 농사, 마치 국가 속의 국가처럼 말이죠. 이제 가장 수상한 부분을 봅시다. 토지 매입의 출처. 1985년생 36살의 중국인 A. 그는 어디서 살았을까요? 서울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로 사는 이 중국인이 갑자기 무엇을 했을까요? 수억 원어치의 전답을 매입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왔을까요? 경찰도 정부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명백합니다. 더욱 수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자가 중국인 A, 개인이 아니라 농업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농업법인으로 사업을 했을까요? 더 적은 세금? 더 쉬운 규제 회피? 아니면 그냥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한국 땅 7만 평을 사들였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게. 이제 이 마을이 외부에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봅시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골짜기마다 다 그 사람들이 사고 있고 경비원이 엄격히 통제를 하며 예약이 없으면 올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호텔, 주유소, 공업사까지 다 해놓고 규모가 꽤 큰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증언은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개인 사유지이고 중국계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차도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개인 사유지라 입구까지 밖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경찰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을. 법 집행기관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공간. 그것이 한국 어디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종교 집단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인지를 알아봅시다. 2014년 중국 산둥성 자오얀시 맥도날드 매장.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 6명. 그들은 전능신교 조직원들에게 무고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무고하게 말이죠. 그 여성이 한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조직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혹은 잘못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조직의 실체입니다. 포교 수법도 악명이 높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부러 아름다운 여성을 내세워 남성들을 유인한다고 합니다. 기존 교회의 위장잔일도 한다고 하죠. 전통 기독교 속에 몸을 섞어 신도들을 포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유포, SNS를 통해 거짓 신념을 퍼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량 공세. 이들은 한국 신문에 1000번이 넘는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1000번. 누군가의 자금 지원 없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 그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종교 활동?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이제 더 깊은 의문을 던져봅시다. 왜 정부는 이 조직을 방치했을까요? 왜 경찰은 이 마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국가 기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국가는 자신의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할 것인가? 경찰은 그 마을에 진입할 것인가? 정부는 이 종교 집단의 자산 출처를 밝힐 것인가? 신도들 중 범죄자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 우리 사회가 정말로 이 조직을 방치해도 될까요? 그 지역 주민들은 안전할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명확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2024년 5월 보도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구체적인 정부 조치가 있었을까요? 국회 대책은 있었을까요?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 바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활동합니다. 경찰은 여전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법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현실. 그리고 그곳에 국제사이비 종교의 거대한 거점이 있다는 현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자신의 땅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를 계속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횡성의 주민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을 지켜야 한다. 고 말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을이 폐쇄될 날이 오길 바랍니다. 법이 그 땅에도 미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건 미스터리 루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